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워낙 다이내믹하게 변하고 있지요. 그렇게 믿었던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 대비 13%까지 하락했고, 물론 이번 주 월요일날 모건 스탠리의 그레이드 리포트로 한 7%까지 급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주식의 큰 틀이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중국향 관광 관련되는 주식,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바이오까지 정신없이 지금 순환매 비슷하게 돌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 저점을 잡아야 될지도 헷갈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저점 찾기, 매크로의 변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는 지난주 일주일 사이에 증권사에서 나온 코멘트가 시황 관련되는 코멘트가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8월 11일 날 나온 건데요. 미래에셋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실질 금리 상승 부담과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AI 주식에 대한 주가가 올랐다 보니까 부담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것이 안정화 안 되면 주식시장은 대꾸받고 올라갔다 내렸다 이런 패턴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녹화하는 날짜가 16일인데 14일주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에서 7월 소매 판매가 나왔죠. 미국은 좋았고요. 중국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홈디포라든지 타겟이라든지 또 주 후반에 나오는 월마트의 실적을 통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어떻게 개인들한테 가격 전가를 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게 포인트고, 다음 주에 8월 23일 우리나라 시간은 24일 오전인데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분기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모건 스탠리가 엊그저께 예상을 했죠. 예상이 원래 엔비디아 실적은 분기가 5월, 6월, 7월이 이번 분기 끝나는 거고 5, 6월, 7월 달에 실적이 8월 23일에 발표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상이 원래 회사가 가이던스 준 한 100억 불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한 10억 불 더 나온다는 것이 컨센서스가 엊그저께 됐어요. 그래서 115억 불, 120억 불 정도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나오면 지금 주가가 정당화 되는 거예요. 지금 한 30불 되나요? 이 정도 되는 20불 되는 것이 정당화 되는 거고, 목표 주가는 올라와서 지금 대충 500불, 550불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방송에서 얘기할 때 한 550불은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기 트렌드가 흔들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엔비디아에 관련돼 가지고 사우디가 AI 소프트웨어 하는데 필요해서 H100이라는 최신 GPU를 얼마 3,000개 산다. 그거 한 1조 되거든요. 1조 되면 10억 불이잖아요. 엔비디아의 한 분기 매출의 한 10% 차지하는 거예요. UAE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런 수를 봤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이미 컨센서스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그나마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는 주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부담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실적이나 가이던스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둘째는 아까 어쨌든 금리는 아직은 높고, 그 다음에 고객들, 우리 개인들의 소비를 할 수 있는 빚을 지지 않고는 신용카드라든지 소비의 여력은 점차 낮아지는 게 맞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질 금리가 높으니까 임금은 좀 실질 임금은 그런 부담감을 과연 이 8월 말 9월 달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와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관에 중국에서의 컨트리 가든인가요? 그 부동산 1위 업체가 흔들리고 중국이 중기 금리 인하를 엊그저께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흐름은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KB에서 나오는 건데요. CPI가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다는 게 미국 CPI가 낮게 나왔죠. 예상보다 3.3%보다 3.2% 나왔고, 코어도 핵심도 조금 0.1%포인트 낮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나쁘게 하는 분도 계세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CPI가 낮았다는 건 뭐죠? 그렇죠. 소비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올라가서 PPI 때문에 CPI가 높아야 되는데 낮게 나온 것은 소비가 더 약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되고 소비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3월 한 분기 GDP가 올라간다 치더라도 그 올라가는 GDP에 분해를 하면은 과연 뭐냐,
컨슈머의 스펜딩은 수요는 계속 세지는 게 아니고 점차 둔화될 것이고 투자하는 캐펙스 관련되는 투자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발 소비 심리에 의존한 투자는 조금 자제하고 미국은 투자 관련되는 거고 중국은 이번에 그 관광을 오픈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거로 양분해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일단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시황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요. 반도체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데 그 안정이 필요하고 주가가 한 400, 한 1, 20불 유지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반도체 주가는 말이죠. 많이 올랐어요.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아니고 소부장 주가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사면 안 돼요. 철저히 내려갈 때 사야 되거든요. 명심해야 될 것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P1 평택1을 뭐 감산을 하고 라인을 중단한다 나오지 않았어요. 메시지는 클리어합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 스펜딩, 그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데이터 센터 일반적인 AI 말고 서버는 수요가 개선은 되는데 매우 천천히 돼요. 그러니까 점진적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점진적이다. 서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말은 끝까지 정상화될 때까지 수요가 정상화될 때까지 재고가 수준이 많이 내려갈 때까지 끝까지 감산한다. 이게 기다려야 되는 게 되고요. 세 번째는 삼성한테 메시지 주는 건데 하이닉스는 뒤졌잖아요. TSMC한테 파운드를 뒤졌잖아요. 서둘러서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제품을 서두른다 해가지고 올해에 뿌방 해갖고 TSMC 제끼고 하이닉스 제끼고 이런 환경이 삼성전자한테 펼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년도 24년도 한 2분기를 바라보는 그 시점 올 연말쯤 됐을 때는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삼성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에 대한 콜이에요. HBM에서도 콜이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도 콜을 통과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빠르면 9월달, 늦어도 10월달에 그걸 보여주는 것이 10월에 발표되는 3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입장에는 삼성전자가 너무 서둘러서 굳혀져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나머지 반도체 주식은 서두르는 것보다도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끝까지 기다리면 괜찮다는 거기 때문에 점진적 끝까지 서둘러 이 단어를 중요히 여겨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중국이 회복하는 게 없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소비 여력인데 미국의 소비 여력은 자금 대출이 없어지는 올 8월 말부터는 빚은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는 갚아야 돼요. 원금 안 갚더라도 9월 달에도 과연 미국의 소비력이 피크가 아웃하는지 피크가 다운되는지 유지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장은 원래 목표가 그 9월 달까지 2,700인데 9월 말까지 2,700이 안 되면 오늘은 장은 코스피 개념에서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적정 매수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올 10월까지 핵심이고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관광 관련되는 주식 이런 패턴으로 한 70% 가지고 가고 현금을 30% 유지하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적점은요. 굳이 사신다면은 목표 주가에서 한 25% 할인한 주가 그게 66,000원, 7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고점 대비 10% 할인한 주가 그것이 66,000원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9월에 엔비디아, AMD 핵심 콜을 되는 거 여부를 보고 이것이 안 되면은 이거 저점 매수도 중지하거나 아니면 보수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닉스는요. 고점 대비 할인했을 땐 11만 원. 그 애널리스트 평균 대비 11만 원이고 아마 10만 원까지 가는 건 굉장히 싼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고 고점 대비 할인하면 11만 5천 원. 지금 주가에서는 낸드가 더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삼성의 하이닉스에서 특별히 앞서는 게 아니라면은 올해까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먼저 저점 잡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의 포트폴리오는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이거는 저희의 그 제가 소속되는 투자자산운용의 공식적 의견은 전혀 관계없고 제 개인적인 가나다 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의에 들어갈 수 있는 관심 종목 우선순위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존비전, 비올, 삼성엔지니어링, 알테오젠, 파라다이스, 퓨처캠, 한올바이오팜, 호텔신라, LS인데요. 2차 전지에서는 LS는 수직 계열화 되는 겁니다. LS 일렉트릭이라는 전력을 갖고 있는데 LS 일렉트릭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LS를 갖고 LS 일렉트릭도 같이 합류하자는 의미이고요. LS는 LNF하고 같이 해가지고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지금 레벨에서는.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되는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정도가 물론 호텔신라가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서는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한올바이오, 퓨처캠, 알테오젠 그쪽은 많이 올라와서 그런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미용 관련돼서 비올
이 정도로 보시고 개별 종목에서는 너무 작아서 현재 이 시점에 제가 이거를 관심 가지라라고 강력히 말씀드렸으면 제 눈에 띈 거는 대창 솔루션 이런 정도 보이고 실적이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는 더존 비전 정도가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핵심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